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고요. 저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정치에 몰두하다가 다시 제가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여러 사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그 6개월 사이에 저도 원래 개발자인데 제가 익숙했던 개발의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였는데 이제 한 20일 남짓 지났나요? 지난 3주 동안에 저희 의원실에서 커서에 갖다 넣은 돈이 벌써 한 3,000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AI가 사실상 이제 코딩을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은 기획을 하고 그들에게 프롬프트로 지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IT 문화 자체가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안의 영역이라는 것도요, 아까 우리 안철수 의원님은 당연히 과거에 혼자서 이 영역을 개척하실 때 디스어셈블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정말 아주 원초적인 단계의 그런 보안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제가 코드를 짜놓고도 제가 어설프게 짠 코드에서의 보안 위협을 한번 진단해줘 그러면은 클로드나 이런 데서 잘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아까 언급하셨던 북한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이런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런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위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AI와 협력해가지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안에서의 위협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디에 정보가 탈취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뭐 커넥티드 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이제 연결되는 상황이 오면서 당장 전쟁 상황에서 드론이 만약에 해킹돼가지고 우리가 저쪽으로 날려보내는데 우리 쪽으로 돌아온다면은, 이거 예전에 한 15년 전에는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에서 재미있는 소재로 다루던 것들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보면서 실제적인 위협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보 보안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정말 뭐 아주 그 해커라 그러면은 정말 터미널에서 텍스트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니터와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의 보안을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사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분야에서도 이런 어떤 보안이 더 중요해질 거고요. 이런 여러분의 폭넓은 시각과 여러분의 전문성이 결합됐을 때 대한민국은 단연코 보안 강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육성하고 무엇보다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저희 정치인들에게 많은 연락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는 우리 유준상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도 앞으로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제가 이런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고 저도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OB 14기 출범식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V3를 만든 게 37주년입니다. 37년 전에 이제 만들었었죠. 그때는 사실 이 분야에서 저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유준상 회장님께서 특히 BOB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이런 정말 뿌듯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이트 해커가 왜 중요한가? 사실 세계 지도만 펼쳐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사이버 전투력이 강한 나라, 뭐 일종의 뭐 대비돼서 블랙 해커라고 할게요. 블랙 해커들이 가장 많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죠. 바로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북한입니다. 세계 지도를 직접 보실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나라가 그 세 나라에 인접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전선에서 이런 그 블랙 해커로부터 세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뿌듯합니다.
그 37년 전에 제가 그 V3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쭉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겪으시겠지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IT의 그 분야에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창의력을 손꼽고 싶습니다. 이게 3대 필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IT 전반적으로 그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 의미는, 해킹은 아주 일부 깊게 파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디에서 뚫릴지 알 수가 없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어디서 뚫리더라도 아니면 뚫리기 전이라도 거기를 제대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 한 사람 잡으려고 하면 100명의 경찰이 필요하다고.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커는 일부분 지식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해커가 될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화이트 해커, 이런 정말 비오비가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집중력입니다. 사실 그 어떤 해킹이라든지 또는 악성 코드 분석할 때 집중력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 제가 처음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요즘은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제가 분석을 할 때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어셈블리어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디스어셈블러로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쭉 분석을 해야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 절반 정도 분석하다가 어디 밥 먹으러 갔다 오면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 소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을 해야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집중력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집중하는 시간의 길이가 다른데 특히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창의력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뭐 디서셈블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할 때는 거기에 그 일반적인 소스 코드처럼 코멘트가 달려 있지는 않거든요. 코멘트는 자기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상상을 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꽉 그 뭐라 그러나 정말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대로 그 상상력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분석을 하지 못하면, 만약에 그 상상이 틀리게 되면 하다가 삐걱거리면서 그냥 그 완전히 뭐 다 분해가 되어버리는, 지금까지 내가 분석한 게 이게 엉터리였구나,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면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그 상상력도 창의력도 훨씬 더 그전보다 좋아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정말 그 시니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시니어를 넘어서 정말 비오비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런 세 가지, 즉 전반적인 그 IT의 지식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또 창의력,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걸 항상 이제 마음에 두고 한번 이제 자기 자신을 미지의 이런 분야에 한번 몸을 던져보는 것, 그게 바로 이 과정의 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